다음은 상권의 이동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상권을 볼 때 작은 지역 내에서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상권이 이동하든지 지는 상권이 있는 반면에 떠오르는 상권이 있거든요. 그 작은 곳조차도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권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이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지는 상권에서 빨리 돈을 빼서 떠오르는 상권에 돈을 넣어놔야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볼 내용이 부경대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인해서 상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호선 경성대 부경대역을 기점으로 해서 우측편, 이 대로변의 우측편이 부경대 대연 캠퍼스입니다. 여기를 진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정문이 좌측편에 있고요. GS 편의점 앞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문으로 다녔다 보시면 돼요. 과거에는 정문 앞에 있는 1번 이쪽 라인의 상권이 굉장히 번화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쪽 라인에서 상권을 이용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 이 부경대 안에서도 우측편 2번 상권으로 상권이 갑자기 옮겨갔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1번이 굉장히 번화했는데 갑자기 2번으로 옮겨갔다. 자, 여기에 옮겨간 이유에는 총 3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코로나, 두 번째가 담장 허물기 사업이 있었고요. 세 번째가 재건축으로 인한 인구 유입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코로나 전만 해도 대학가 상권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물론 주춤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상권이 번화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수업 자체가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유동하는 인구들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상권을 이용하는 이용객들 자체가 아예 없었겠죠. 그때부터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상권이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1번뿐만 아니라 2번 라인도 상권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1번보다 2번이 조금 더 그때 당시에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우측편에 고정인구가 기본적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자, 위쪽에 보면 대연 프루지오 아파트가 과거에 분부대였는데 지금 고정 수요로 바뀌면서 앞쪽 라인의 상권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다음 최근이죠. 더비치 프루지오 아파트도 재건축이 되면서 하이엔드 아파트로 갑자기 바뀌면서 과거 대비 인구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보라 아파트도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핵심적인 게 담장 허물기 사업.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과거에는 부경대 후문 쪽에 보면 이렇게 담장이 있어서 딱 단절되어 있었거든요. 조그마한 구멍이 하나 있긴 있었는데 사람들의 왕래가 그렇게 많진 않았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담치게 하는 것도 보이시죠? 가로 막혀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후문 쪽으로 이동하기가 어려웠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개방을 해놨습니다. 이게 부경대 담장 허물기 사업이라고 해서 갇혀있는 담장을 열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경대학교 학생들이 굳이 정문으로 다닐 필요가 없겠죠. 대학가에서 정문까지 걸어나가는 그 길이도 굉장히 길거든요. 자, 그런데 후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상권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후문 쪽으로 다니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게 학생 관련된 인구 빼고 주변의 고정 인구도 들어왔다는 겁니다. 물론 옛날 이야기인데 과거 대연 힐스테이트 프로지 아파트가 생기기 전에는 여기가 군부대였습니다. 군부대 사람들은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이 없죠. 대부분 안에서 근무를 하고 휴가 나가고 본인 고향 가서 상권을 많이 이용하겠죠. 아무튼 극소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군부대에서 대연 힐스테이트 프로지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몇천 세대가 갑자기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 인구들이 상권을 이용하려고 하면 좌측에도 학교, 우측에는 대로변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횡단보도만 바로 건널 수 있는 여기 부경대 상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고정인구로 인해서 상권이 번화하게 되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그뿐만 아니라 우측편에 보면 더비치 프루지오 서밋 있죠. 여기 아파트도 재건축되기 전에는 적당한 인구가 있었는데 재건축이 되자마자 훨씬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반도보로 아파트에 하나포레나 대연이라고 해서 또 추가적으로 재건축이 되면서 고정인구가 들어오게 되겠죠. 이처럼 이 많은 인구들이 갑자기 들어오게 되고 담장까지 허물어지면서 유동인구가 늘어나니까 담장과 바로 맞은편에 있는 주택가들이 상권으로 바뀌면서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세 가지예요. 담장이 일단 허물어지면서 유동인구가 후문 쪽으로 가게 됐고 플러스 주변에 재건축이 일어나면서 고정인구까지 유입됐다. 결론은 상권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이용을 해주고 소비를 해줘야 살아나거든요. 그런데 상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상권과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결국 1번보다 2번 상권이 훨씬 더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주택가에서 상업용 건물로 바뀌면서 땅값도 올라가고 이용객들도 많아졌다.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작은 상권 내에서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한단 말이에요. 큰 상권은 훨씬 더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흐름을 알아야 상권이 좀 이상하다 하면 그 돈을 빼서 2번으로 미리 집어넣고 있고 상권이 좋아지면 다시 빠져나오고 부동산 투자는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상권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린다고 해서 내 건물값, 내 땅값은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